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프로님? 스퀘어를 잘 들어서 네. 볼을 임팩트 할 때 바깥에서 안으로 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 목표선하고 백스윙이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안쪽으로 나갔을 때에 볼이 나가는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은 백스윙은 똑바로 네. 기본대로 하되 네. 임팩트 순간에 다운스윙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네, 밖에서 안으로 친다든가 안에서 바깥으로 칠 때는 임팩트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100%의 힘을 다 못 쓰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50%의 임팩을 줬을 때 80%의 힘밖에 안 나온다는 이제 그런 스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스윙이라든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가져가서 라인선을 정확하게 드는 겁니다, 백스윙을. 자, 똑바로 들은 이 스퀘어를 들어서 볼을 맞히는 순간에 자, 바깥으로 가는 거죠. 네. 자, 헤드가 바깥으로 가서 몸쪽으로 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비유한다면은 바로 들어서 내려올 때 이렇게 엎어져 내려온다는 형상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임팩이 약해진다는 거죠. 또 반대로 자, 똑바로 목표선을 보고 똑바로 올려줘서 내려올 때 반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너무 쳐져서 인해서 아웃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쪽에서 바깥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볼에 맞히는 정확성도 없고 임팩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깥으로 내려오면서 치는 것은 결국은 팔의 운동만 치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어요, 맞는 것이. 자, 그 상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선 목표선을 들어서 바깥쪽으로 와서 안쪽으로 치는 샷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목표선을 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치게 되면 아주 팔로만 치는 샷에서 볼이 완전히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거죠. 네, 반대로 여기서 자, 목표선에서 자, 일직선을 똑바로 들어서 내려오면서 몸쪽으로 붙이면서 내미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몸 바깥으로 치기 때문에 슬라이스 볼을 많이 치게 됩니다. 자, 몸쪽으로 들어서 인으로 붙여서 바깥으로 치는 거죠. 이런 스윙을 하게 되면은 볼은 슬라이스 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푸시볼도 나가겠군요. 그래서 이게 정확성이 있어요.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팔의 운동으로 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바로 이전 시간에 그 백스윙에서의 클럽의 방향이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또 안쪽으로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 네. 정상적으로 백스윙과 탑까지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오거나 또는 탑에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치게 되는 경우 샷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이렇게 샷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김학석 프로님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그 두 가지 원인이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김학석 프로님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프로님 그 원인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거기에 원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드레스에서 자, 백스윙에서 똑바른 라인선으로 백스윙이 갔습니다. 가서 자, 오른손이 들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은 오른 팔꿈치가 들려도 크롭 헤드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백스윙에서 손목만 풀려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네. 요건 이제 여러 각도가 있지만은 많이 범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많이 범하는 것이 백스윙에서 오른 팔꿈치가 들리는 거예요. 손보다는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처음에 배울 때 이 코킹하는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손목은 그런 대로 유지를 해주는데 네. 팔꿈치가 들려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자, 라인선에서 들어서 팔꿈치가 들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그 실수하는 샷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 원인을 못 느낄 적이 있어요. 네. 자, 다만 주위에서 자, 백스윙에서 내려오면서 헤드가 앞으로 넘어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림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 방법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에서 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다운스윙에서 팔꿈치가 먼저 온다는 생각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몸쪽으로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백스윙에서 팔꿈치를 붙여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크롭 헤드는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처음에 하다 보면은 볼이 슬라이스 볼이 처음에는 생깁니다. 이제 처음에 이것을 고치려고 자, 헤드가 바깥에서 안으로 쳐서 이렇게 훅이 생겼던 분이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몸에다 붙이는 샷을 해주게 되면 반대로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가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자, 백스윙에서 헤드가 앞으로 와서 바깥으로 아웃에서 인으로 맞는 스윙에서는 팔꿈치를 몸에다 붙이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이것이 계속 잘 붙어지면서 슬라이스가 날 때는 자, 그럼 그것이 바로 후자의 얘기입니다. 백스윙에서 몸쪽으로 와서 자, 똑바른 상태에서 몸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자, 이것이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오른 팔꿈치가 잘, 붙으면서. 잘 붙어지는데 지나치게 잘 붙는 거죠.
그런 내밀게 되는 것은 뭡니까? 반대로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드레스에서 스키아로 잘 들어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붙여주니까 슬라이스가 난다. 그럼 여기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왼쪽을 잘 붙여주게 되면은 헤드가 바깥쪽으로 가서 엎어치는 스윙이 고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스키아 손으로 들어서 나가는 분은 붙이면서 연습을 했는데 슬라이스가 난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안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왼쪽을 붙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나가는 것을 고치니까 내미게 되죠. 일단 붙고요. 오른쪽 그렇죠. 팔꿈치가. 여기 붙여주면은 그 다음 왼쪽을 다시 붙여주게 되면 크로스페이드는 스퀘어로 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은 스퀘어에서 드는 여기서 일단은 기본이 잘 된 거거든요. 똑바로 손을 들어준다는 거는. 네. 근데 내려올 때 팔꿈치가 들려서 크로스페이드가 앞으로 오는 것이니까 그걸 팔꿈치만 잘 붙여주면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 정상적으로 테이크백과 백스윙 그리고 탑까지 이루어졌다가 네. 채가 바깥쪽으로 빠져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걸 붙여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은 클럽의 헤드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인에서 일단 스퀘어로 향해서 나가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범하기 쉬운 분들이 그 안에서 너무 바깥쪽으로 미시는 경우, 분명히 이 경우에는 왼쪽 팔꿈치가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오른쪽 팔꿈치가 붙어서 스퀘어로 왔다가 다시 왼쪽 팔꿈치가 붙어가면서 다시 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렇죠. 네, 스윙이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드레스에서 스퀘어로 들어서 헤드가 앞으로 오는 것은 팔꿈치가 나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네. 자, 이제 그 반대의 경우죠. 네. 자, 스퀘어로 잘 들어서 볼을 때려서 너무 지나치게 붙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몸에 붙는다는 건 아셨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꾸 내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붙어서 내려오려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붙여서 내려오시다가 네. 인에서 아웃으로 그냥 네, 내밀게 되는 채를 거죠. 빼시는 경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전자나 후자나 참 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백스윙에서 이렇게 잘 붙는 것만큼 왼쪽을 신경을 써야 돼요.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백스윙에서 스퀘어로 가서 내려오는 이 순간에 왼쪽이 리드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왼쪽이 먼저 열어주라는 겁니다. 네. 맞는 순간에. 네. 네,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 아웃으로 내치는 이런 스윙을 안 해주고 네. 자, 스퀘어에서 스퀘어를 칠 수 있는 스윙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랬을 때 임팩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양팔의 움직임이 몸에서 나가거나 들어왔을 때는 임팩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팩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양팔이 몸에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가까워졌을 때 이 임팩은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팩 연습을 처음에 얘기해 주는 것이 자, Y자 모양을 만들라 그랬거든요. 그 Y자 모양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몸에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팔이. 네, 몸에요. 그러니까 그 스윙을 만들어주는 것은 자, 스퀘어로 가서 헤드가 앞으로 가는 것은 아웃으로 가는 것은 몸에 붙여주면서 왼쪽을 더 붙여주고 예. 또 반대로 자, 스퀘어로 가서 몸쪽으로 치는 것은 왼쪽이 리드를 하죠. 네. 결국은 그렇게 그 붙는 사람이라든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오른쪽과 왼쪽 어깨를 신경을 쓰게 되면은 정확한 임팩트를 해서 강한 임팩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골프 아카데미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골프라는 게 몸의 그 안쪽 근육을 이용해서 네. 스윙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원통으로 비교했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양쪽 팔꿈치 특히 어깨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결국은 요게 임팩이 약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양팔이 몸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네. 요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Y자 모양이 정확히 되는 몸을 사용해 준다면 아주 임팩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클럽의 다운스윙에서 헤드가 바깥에서 안이나 인에서 아웃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이 손이라든지 클럽의 헤드도 중요합니다만은 팔꿈치가 그렇죠. 붙어서 내려오는지 네. 그리고 또 왼쪽 어깨가 리드를 해주면서 왼쪽 팔꿈치가 붙어서 돌아가는 건지 그렇죠.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프의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SBS 골프 아카데미 이 시간에 그 임팩트가 약해지는 경우 두 가지 그 대표적인 그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아마추어 여러분들의 그 체가 만약에 아웃스 인이나 인에서 아웃스 빠지신다면은 이렇게 양쪽 팔꿈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생애 최고의 샷.